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국제적인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난제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등에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미국이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또 동시에 트럼프가 주장해온 America First, 이것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이틀 동안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이 두 정상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국제 문제 난제 중에 제1의 문제가 바로 북핵 문제입니다. 북한은 거듭된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화요일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해서 또 하나의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만 그 옵션들이 모두 쉬운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북한도 중국도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직접적인 난제도 수두룩합니다. 교역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등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 사건이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또 새로운 위기거리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주째 접어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과연 이 난제들을 잘 다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각도의 전망과 의문들을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국제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American First입니다. 불필요하게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일종의 고립주의 또는 보호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호언장담을 해왔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 제시가 없었다, 모호성이 높다 하는 평가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지난 화요일 워싱턴에서 노조들의 모임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계 대통령이 아니다. 세계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다. 고로 미국 우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틀 후인 어제 시리아가 화학무기 공격을 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세계의 위기가 나의 위기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게 책임이 있다. 내가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니까 You will see.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식의 답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화학무기는 바로 WMD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죠.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이 금기된 무기입니다. 그러나 아사드가 민간인 지역에서 이것을 터뜨려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 7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비디오 영상이 전 세계에 방송이 됐습니다. 바로 미군이 이라크 공격 시에 사담 후세인이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시에 이걸 쓰지 못했는데 만일 누군가가 미군을 향해서 WMD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경고 없이 WMD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하나의 무건의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이 생화학 무기 공격을 당시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리아의 아사드가 이걸 썼습니다.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그었다라고 경고를 하고 전함을 시리아 해안 코앞까지 접근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러시아의 개입으로 화학 무기들을 모두 제거한다 하는 조건으로 공격을 자제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고두고 공화당과 트럼프의 공격거리가 되어 왔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시 고민은 중동에서 또 하나의 전쟁을 일으킬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비슷한 상황인데 알 아사드에게 벌을 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는 답변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리아는 지금 6년째 내전에 들어가 있고 러시아군이 들어가서 작전 중에 있고 이 안에는 아이시스의 주력 부대가 있습니다. 또 미국이 지원하던 반군은 맥을 쓰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여기에서 칼을 빼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4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아사드의 공격, 정권 교체 이것을 제안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회 지지에 실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공이 지금 다시 트럼프의 발등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 트럼프가 중국이 해결을 안 하면 내가 한다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오늘부터 미중 정상회담이 벌어지게 되는데 제1의 우선 의제가 북핵 문제가 될 것입니다. 꽤 노련하고 뚝심 있는 시진핑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을 압박하겠다고 약속을 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쓰러질 때까지 압박을 하는 것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 버퍼존이 반드시 필요하다, 절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되면 미군의 세력이 압록강 근처까지 오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옵션, 북한과의 접촉을 강화한다, 중국을 압박한다, 군사공격을 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모두가 불완전한 선택만이 남아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관리들은 어제도 시간은 끝났다, 모든 선택은 테이블에 있다 하는 경고를 재차했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에게 충분한 경고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경고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미묘한 경고를 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과의 난제도 수두룩합니다. 교역 문제, 트럼프의 지도는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든지 환율 조작국을 지명하든지 프레셔를 줘서 교역 문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선거전 당시에는 중국이 미국을 강간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인 용어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내일 교역 문제 어디까지 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국가 경제 문제뿐 아니라 국제 경제 그리고 나의 가계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남중국 해 문제, 세계 전체 무역량의 절반 이상이 이동하는 해로에 중국이 인공 섬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는 내 땅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물러나면 동남아 제국들은 미국을 종이호랑이 취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American First 이 정책이 얼마나 증명이 될 것인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시리아군의 화학무기 공격.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시리아가 선을 넘어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치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UN 대사는 UN이 실패할 경우에 미국이 이에 대한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알 아사드 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 등 7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상원이 오늘 대법원 판사 인준에 대한 대결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공화당은 누클리어 옵션을 쓰게 됩니다. 이는 단순 과반수 51표로 인준하도록 룰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과반수 룰로 바꿀 경우에 앞으로 대법원 판사 인준 작업이 더욱 당파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양국의 교역 불균형 해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난제가 다뤄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매우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아이시스가 어제 시리아에서 33명을 처형식으로 살해했습니다. 피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라크에 있는 아이시스도 어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퍼부어서 22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티브 배넌 화이트하우스 정치보좌관이 국가안보위원회에서 퇴출됐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배넌은 헬스케어 그리고 이민정책 실패 이후에 입지가 축소됐습니다. 그의 안보위원회 퇴출에는 안보보좌관인 맥마스터 장군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 교외 지역의 선거가 2018년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볼링부르크의 친트럼프 후보인 라저 클라 시장 등이 이번 선거에서 고전을 겪었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시카고 지역의 2018년도 선거에서 친트럼프 세력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파크이 시카고 최대의 방문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년 전반기에 방문객이 1290만 명, 네이비 피어의 한 해 방문객 930만 명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이비 피어 방문객 수는 예년 수준이지만 그러나 밀레니엄 파크 방문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시카고가 아이스하키의 도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학스의 연이은 선전 때문인데 하키 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하키 팬들은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그리고 NHL 드래프트 등을 즐기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최고 47도.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금요일의 최고는 52도, 토요일 66도입니다. 주일 맑고 흐리고 74도, 월요일 흐리고 비 70도입니다.